안녕하세요. 플레이에서 임동우라고 합니다. 저희가 올해 공공사업을 성장시키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일환으로서 저희가 이제 조달 등록이 된 기념으로 태블러라는 부분들을 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래닛 파트너스 소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플래닛이라고 하는 회사이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BI 기획부터 인프라 설계나 데이터 시각화 리포트까지 분석과 관련된 엔드투엔드 서비스 딜리버리가 가능한 업체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는 일반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요구사항만 만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고객의 사항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 상황에 맞춰서 요구사항 정리라든지 인프라라든지 데이터 시각화 리포트까지 기획해서 제공드릴 수 있다 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성장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벌써 14년 정도 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간에 보시면 15년부터 BI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태동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중간부터 태블로를 전략적으로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다양한 사이트에 대해서 다양한 산업에 대해서 서비스를 진행해 왔고, 한 해 평균 60에서 80개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분석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블러 관련해서는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글로벌 솔루션 회사들이 각 로컬마다 파트너들을 두고 파트너들의 실적에 따라서 상을 줍니다. 그 파트너 오브 더 이어 이런 식으로 상을 주는데, 얼마 전에 2024년까지 해서 9년 연속 올해 파트너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파트너상을 준 이래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희가 이제 1등상을 계속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블로 코리아 설립 이전에도 저희가 먼저 태블로의 잠재력을 알고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지금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15년부터 매주 교육을 진행을 했었고요. 코로나 때 잠시 쉬다가 지금은 격주나 한 달에 한 번 세션마다 다르게 진행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태블로라고 하는 시각화 툴을 보급하는데 지금 앞서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 영향을 시장에서 알아봐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퍼런스 공공만 짧게 추려봤는데, 많이는 한 해에 한 60개에서 80개 정도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공공 관련해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기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전회사, 연구원, 중앙청도 여러 가지 공사 혹은 공공기관들에서도 저희랑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공공기관 분들을 위해서 공공인포랩이라고 하는 별도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질문들이라던가 활용이 가능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모아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품에 대한 부분, 교육에 대한 부분, 구매에 대한 부분, 레퍼런스, 사례나 라이브 대시보드나 고객 사례 같은 부분, 공공인포랩에 내용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려놓고 생각이고요.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런 웨비나를 정례화해서 계속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포함해서 태블로를 잘 알아가실 수 있도록 가이드 드릴 수 있는 세션도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나중이라도 저희 태블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공공인포랩을 이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블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로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단위 솔루션에서 어떤 기능이 좋아요가 아니라 먼저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분석 문화와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외국 분들이 한국 분들은 다 엑셀 선수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그만큼 엑셀을 많이 쓰고 있고 잘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언뜻 보면 데이터가 많은 엑셀과 비슷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가로 20개, 세로 20개 정도, 400개 정도에 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포인트가 9가 되면 이건 관리를 해야지, 목표 대비 실적이 부족했다던가 아니면 특정 허들을 넘었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한 포인트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숫자 9의 개수를 지금 볼 때는 윌리 찾기 비스무리하게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눈으로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간단하게 색상을 다르게 주고 조금 숫자 크기만 다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10개 정도에 되는 9가 있음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엑셀에서 흔히 보는 양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매출 기준이긴 합니다만 어떤 실적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세로축이 서브 카테고리 제품이고, X축이 지역과 고객군, 지역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 어떤 지역에 많이 팔리고 있는지가 지금 보이고 있는 화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진짜 엑셀표죠. 지금 보면은 한 200개 정도 되는 숫자가 보이는데, 간단하게 셀의 높고 낮음에 따라 색상만 준다고 하더라도 왼쪽에서는 안 보이는 패턴이 보이십니다. 전체적으로 체력 폰이 높구나,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군은 컨슈머라는 측면에서 높구나, 가장 높은 3개도 바로 이제 보이실 수 있는 거고, 근데 왼쪽에서는 이런 패턴은 보이실 수가 없습니다. 숫자를 펼쳐놓고 보게 되면 하나하나 숫자를 읽고 해석하고 찾아야 되는 반면에,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봐야 하는 포인트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이제 작동하는 거죠. 분석 문화가 예전에는 숫자를 일일이 찾는 거라면 이제 워낙 이제 데이터도 많아지고 봐야 하는 숫자도 많아지고 했기 때문에 분석 역량을 올리기 위해서 많이 언급되는 것이 시각화라고
합니다. 시각화는 단순히 이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숫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런 봐야 하는 인사이트가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을 시각화라고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가장 이제 최신의 분석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울기, 높고 낮음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라인 랭스라고 해서 높고 낮음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렇게 모양을 다르게 한다던가 사이즈를 다르게 한다던가 색깔을 다르게 한다던가 다양한 방식으로 인사이트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하는 거, 시각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고 그걸 다 엑셀 작업을 해서 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삼포도 차트라고 해서 X축, Y축을 뿌려보고 어떤 패턴이 있는지도 보고, 그 다음에는 지역에 대해서 지도 위에 뿌려서 어떤 지역 패턴에 따라서 특정한 경향이 보이는지, 아니면 라인 트리맵 차트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전체 영역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를 빨리 찾을 수 있는 차트들을 연결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차트를 보다가 지도로 넘어가고 지도에서 특정 지역에 대해서 추이를 보고 이런 부분들로 이제 연결해서 보는 것이 가능해지고, 최신의 분석 환경은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각화 방법론에 대해서 강의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URL 누르시면 들어가서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20분짜리 세션 7개 정도 있습니다. 어떤 차트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대시보드를 기억할 수 있을지 분석 방법론을 올려놨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각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태블로라고 하는 솔루션은 시각화의 글로벌 넘버원 솔루션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트너라고 하는 시장조사 기관이 매년 소프트웨어 사용자들로부터의 평가를 모아서 자료를 발표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우상기관 리더스라고 실사용자들한테 좋게 평가받은 1등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태블로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 그룹에 11년 연속 위지를 하고 있는 솔루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솔루션은 굉장히 많은 분석 솔루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두세 개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시각화 솔루션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드린 목차대로 솔루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이 솔루션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시각화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는지 예시를 조금만 더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에서 저희랑 같이 검토 작업을 하셨던 게 뭐냐면, CCTV가 필요에 맞게 되어 있느냐를 보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신 경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죠. 여성이라든가 밤늦게 귀가하는 부분이라든가 범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놓고 그 동 단위로 니즈가 높고 필요한 지역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지, 혹은 지역 단으로 수요 공급이 안 맞는 부분이 없는지 시각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지도를 놓고 보거나, 혹은 이런 스캐터 차트도 일관된 패턴이 기울기가 상관관계가 있다던가 어떤 지역이 어떤 세그먼트에 속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이런 차트가 스캐터 차트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세 내용을 분석하셨던 케이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기관들의 직원 현황을 보는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원 현황이면 당연히 현재 직원이 몇 명인지, 몇 명이 나갔고 몇 명이 들어왔고,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 작년에도 100명이고 올해도 100명이면 조직이 유지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많이 퇴사하시고 많이 또 입사하시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바차트를 입사자와 퇴사자를 이렇게 위아래로 놓는 것도 또 하나의 이제 표현 방식이겠죠. 그 다음에 어느 부서에 어느 시점에 입사를 많이 했다던가, 아니면 어떤 부서에서 근무 기간에 따른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신다던가, 이런 부분들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예시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판매 실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관들의 실적이 됐을 때,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과 이익과 판매량과 생산량과 수익률과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습니다만, 각 카드 지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기관에 이제 주요 KPI들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 KPI들을 이렇게 요약해 놓는 것도 시각화 차트를 활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은 높고 어떤 부분은 낮고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고 좀 더 상세하게 보기 위한 내용이 있을 때는 여기서 클릭을 해서 누르면 상세함으로 넘어가고, 이것도 시각화 대시보드로의 하나의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플래닛 아카데미, 태블로와 관련된 별도 교육 플랫폼이 있습니다. 전문 강사도 2명이나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들을 분석 사용자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많은 세션이 무료입니다. 아카데미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시면 컨텐츠를 다 활용할 수 있으니까 들어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블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활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아젠다를 나눠봤어요. 이런 시각화 솔루션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고 주제 영역에 상관없이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크게는 4가지 정도. 먼저 첫 번째는 대국민 시각화 서비스 있고, 그 다음에는 아까 잠깐 보여드린 대로 저희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분석 니즈가 꽤 높으시기 때문에 이런 걸 특화하는 부분도 가능하고, 세 번째는 내부 분석 시스템이 있으시겠죠. 그런 부분들을 실무자들 주도로 차세대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거, 마지막으로는 실무 사용자 주도로 하는 부분까지
기관까지 총 4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 조금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자료는 감사하게도 저희 고객들이신데 고객 발표 사례에서 오픈해서 주신 자료예요. 그래서 요약 발췌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나오는 화면들은 실제 고객들이 직접 말씀하시고 전달해 준 내용이다 라고 신뢰감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 감염병 관리 지원단이라고 하는데, 짧게 요약하면 경기도 산하의 감염병 발생 내역과 그 관련된 정보를 의료기관이나 혹은 관련 기관들에게 정보 데이터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큰 기관은 아닙니다. 이 기관이 지금까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메르스가 이제 유행할 때 이런 면차트와 아이콘도 써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태블로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것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판단해서 저희랑 같이 사업을 진행했던 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giddc.or.kr이라는 사이트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하고 계셨어요. 감염병 현황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도내에 감염병이 어느만큼 많이 생기고 있는지, 어떤 감염병이 생기는지, 어디에 많이 생기는지를 제공해 주시고 계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랑 같이 태블로를 활용해서 약간 시각화를 적용하신 거죠. 기존에는 시군구 단위의 표 형식으로 제공했습니다만, 과거 현황과 이제 이번 달의 현황을 놓고 과거 대비 어느 시군구가 많이 올라갔는지, 악화됐는지 추이를 보고 누적 바 차트를 통해서 전체 현황의 비중을 보고 하는 부분들로 시각화 관점의 리포트를 한 레벨 고도화하셨고요. 이런 과정을 홈페이지에서만 올려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관련 산출물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들을 활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올렸던 케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관은 별도 포털을 통해서 의료기관들, 종병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 종병들에 대해서 보건소에 대해서 다양한 감염병 현황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포털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라고 보이시는 게 해당 포털인데, 보이시는 것만 해도 포털 내에 6개 정도 되는 시각화 리포트를 만들어 놓고 필요에 따라서 보실 수 있도록, 예전에는 표 형식의 데이터 다운로드 채널이었다면 이제는 들어오셔서 분석할 수 있는 포털을 이용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특정 보건소가 들어오면 보건소 레벨로 데이터가 필터해서 실적이 요약돼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대시보드까지 조금 더 진일보한 대시보드 내용을 만들어서 전달하셨던 케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소식지나 산출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하셨는데, 직접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무엇보다도 분석 프로세스를 간소화시켜서 주간 분석 보고에 소개했던 시간을 89%까지 이제 감소시켰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통계로 배포에도 활용하시고 인포시트도 말씀하시고 추가적인 감시체계도 운영하시고 보다 진일보한 서비스 품질과 효율적인 운영 체계까지도 동시에 달성하셨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K기관이라고 친하겠습니다. K기관 같은 경우에는 고용정보와 관련된 구인 구직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연구 성과물도 정기적으로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고용정보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워크넷이나 고용보험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런 시스템들을 관리하고 운영하시는 것이 주요 역할인 기관입니다. 기존의 고용과 임금에 대한 다양한 주제 영역의 리포트를 많이 만드셨는데, 기존에 만들었던 이제 루틴한 보고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석 결과물까지도 시각화 리포트를 많이 만드셨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취업 직종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직군에서 신규로 as is to be에 대해서 어떻게 to be로 흘러갔는지 변화를 보신다던가, 지역별로 분포를 본다던가, 아이콘을 활용해서 높고 낮음을 보신다던가, 이런 부분들로 설명 문기가 있는 것도 특징인 것 같아요. 실제 보고서를 라이브 대시보드로 옮긴 것처럼 매월 들어오면 이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갱신돼서 현행화된 데이터를 바로바로 보실 수 있는 화면들을 만든 거죠. 더 나아가서는 제시임금과 희망임금 충족률, X축은 희망임금이고 Y축은 제시임금이고, 좌상기는 희망임금 낮은데 제시임금 높은, 이런 경우는 많지 않겠죠. 근데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것이 희망임금은 높은데 제시임금이 낮은 우하기들, 근데 가장 이상적으로는 희망임금도 높고 제시임금도 높은 지역들, 우상기가 가장 이상적이고, 세그먼트 단으로 각 지자체나 혹은 기관이 했던 다양한 축으로 항목들이 어떤 세그먼트에 들어가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대시보드들도 만드신 거죠. 그 외에도 기업의 기본 정보나 이제 정보 비교 서비스도 같이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취직을 하고 싶은데 기업을 비교해보고 싶어. 내가 이제 대상이 되는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있을 때 이 두 기업의 차이가 어떤지라는 부분을 봤을 때 각각의 기업을 찍게 되면 그 지역의 임금 추이라든지 좌우를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좌우로 바로바로 비교하는 거죠. 바로 비교하고 임금 분포가 어떻게 되고 주제별 임금 현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보실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피보험자의 수, 그러니까 연령대별 분포라든지 이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보다는 적체가 있구나,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겠죠. 그 하위단으로 누움바 차트라든지 아니면 도넛 차트,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분포를 보고 기업 기본 정보나 정보 비교 서비스를 통해서 구직자들이 정보를
쉽고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서비스도 같이 제공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지리적 분석 서비스입니다. 지리적 분석은 흔히 많이 생각을 하시죠. 예전에는 ArcGIS, QGIS라고 하는 지리적 분석 시스템이 별도로 있긴 합니다. 예전에 분석할 때는 지리적 정보뿐만이 아니라 기관에서 갖고 있는 정량적인 데이터들까지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았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단점이 있겠습니다만 태블로를 통해서 보다 높은 시스템, 만족도를 보유한 시스템으로 이관하신 경험이 있는데 그 사례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통사고 사상자를 지도 위에 표현을 해서 추가적인 분석을 하고자 하는 피기관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많이 안 들면서 인력 시간도 적게 드는 시스템을 찾았는데 기존의 GIS는 예산도 많이 들고 물론 잘 쓰면 좋은 시스템입니다만 예산도 많이 들고 사람도 많이 배워야 되죠. 이 시스템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배워야 되고 근데 쉽지 않으니까 타협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GIS 시스템이 있었는데 예산 많이 들었지만 운영은 쉽게 하는 부분이었고 저희랑 같이 사업을 하시면서 태블로라는 툴을 통해서 예산도 많이 안 들이면서 인력과 시간도 많이 안 들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교육 체계를 통해서 대화시키고 운영하고 계시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교통사고 건을 교통사고와 해당 항목별로 위경도 좌표만 있으면 별도의 지도 표시 없이 데이터만 있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로상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간대에 어느 도로에서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는지 교통사고의 위중을 가지고 크기라든지 색상을 다르게 주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지도로 표현하면 표에서는 볼 수 없는 일정한 패턴이라던가 추가적인 내용까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사망 건수와 사망률, 사망 건수는 많지만 알고 보면 전체 교통사고 대비해서는 율 자체는 높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던가 다이나믹하게 여러 지표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대시보드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운전하시다 보면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를 많이 보실 텐데 물론 이제 과속단속은 아니죠. VDS 계측이라고 저희 사업을 하면서 이제 듣게 된 용어인데 데이터를 수집해서 도로의 현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는 D기관이 있었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사후적인 분석을 하고 단일 데이터만 분석하고 했는데 이제 투비로는 여러 데이터를 섞어서 보겠다. 단순히 교통상황뿐만 아니라 인구통계나 추가적인 경제적인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섞어서 보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부분이어서 성장 방향에 맞춰서 새로운 시스템을 찾고 계셨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특정 위경도 단으로 이게 지도 위에 점을 표현했는데 특정 구간에 맞춰서의 위경도가 있다면 시군구라던가 읍면동이라던가 행정구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신 것처럼 면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어느 만큼 교통량이 많은지를 보고 그 위에 교통사고를 얹어서 본 거죠. 그러면 교통량이 많은 만큼 교통사고가 많이 있는 건지 혹은 거꾸로 교통량이 안 많은데 교통사고가 크거나 위중한 교통사고가 많거나 교통사고 단위 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견주어서 보면 훨씬 이해하기 편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분석을 했고 그 결과를 지도 위에서 전체 고속도로 레벨로 표현하고 클릭을 하면 상세 내용으로 펼쳐지고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서 해당 기관의 베스트 분석 사례로 상도 받았습니다. 조금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는 쉽지 않으셨죠. 그래서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활용하시면 다양한 시각적인 차트도 활용하고 지도 위에 표현도 하고 원인과 결과 지표를 지도 위에 놓고 표현함으로써 상관관계도 펼쳐보고 활용하고 계십니다. 이걸 더 한 단계 더 나가면 각 도로 구간을 조밀하게 찍어 놓고 그 위에서 교통량이라던가 어떤 도로의 상태를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연속되어 부분이 있거든요. 도로의 상태가 어쩌다가 패인 곳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계속적으로 안 좋은 상태가 이어지면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표로 보면 이게 연속되는지 안 되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지도적인 표현을 넣고 연속 구간이냐 아니냐를 보고 거기에 대한 상세 내용까지 보고 어느 지역과 한정된 리소스를 어떤 포인트에 많이 쏟아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도 만들어서 쓰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석 시스템 고도화 쪽입니다. 한국에 있는 발전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전사도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시고 특히나 대형 설비 기반으로 한 운영 기관 같은 경우에는 설비들의 상태를 빨리 파악을 하고 면밀하게 분석해서 적절한 메인테넌스를 제공해서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 지역도 나눠져 있고 라인도 다르고 설비들의 상태도 다르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는데 PMS라고 하는 정비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존에는 수작업 기반으로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하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10년 이상 축적된 관리 데이터를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고 시각화를 통해서 시사점을 빨리 찾을 수 있고 분석 리포트를 만드는데 시간을 단축할 수 없을까? 라고 해서 시범 사업을 띄우셨고요. 4차원 시각화 통계 분석 프로젝트를 프로젝트화해서 올리셨는데 그 중에
하위 레벨로 시각화가 같이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운전이나 정비 등 각종 데이터에 대해서 시각화 통계 분석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고 실무자들이 대시보드지만 조금 더 응용해서 분석하고자 할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잘 받을 수 있는 셀프 비주얼라이제이션 장표 그 자체가 이 기관에서 사업 진행했던 방향성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기 때문에 이대로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게 다양한 PMS들이 있었습니다. 사이트별 PMS들이 나눠져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총 8개 시스템 DB화해서 하나로 데이터를 모았고요. 데이터 추출하고 시각화 통계 분석을 통해서 태블을 활용해서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셨습니다. 개선 예시를 조금 보여드리자면 고장 모드나 원인이나 조치 연관성 같은 부분들 왜 고장났는지 언제 고장났는지 연계된 부분이 뭐가 있는지 보는 거죠. 그러면 증상도 보고요. 고장이 났지만 크게 고장난 건지 아니면 자잘한 고장이 연속해서 나는지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고장이 나면 원인 로그들이 남잖아요. 설비가 잘못됐던 전압이 잘못됐던 가스가 잘못됐던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유형단으로 주변에 있는 서플라이가 원만치 않아서 설비가 고장이 난다 라고 하는 건지 오래된 설비라든지 다양한 측면에서 빈도가 높은 거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보신 화면의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것도 재밌습니다. 이렇게 점점 찍혀서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한 점자책처럼 되어 있는데 요것도 괜찮은 게 뭐냐면 고장이 아예 안 날 수는 없다. 다만 이런 큰 고장들이 연이어서 발생한다면 어느 사이트에서 어느 시점에 발생하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런 것도 만약에 고장률 같은 걸로 묶어버리면 전체 현황을 이해하기 어려우신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 시점 단위로 설비들이 어떤 시점에 고장이 많이 발생했는지를 보게 되면 상세 내용을 숫자를 하나하나 읽지 않아도 눈으로 딱 보여지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신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렵게 보입니다만 길게 보면 활용도가 높은 차트가 아닌가라고 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도 기존에는 엑셀 다운로드하고 추가 가공하고 리포트 만드는데 한 8시간 걸렸다 라고 실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데이터 수집부터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리포트에서는 자동으로 갱신된 데이터가 바로 반영이 됩니다. 실제로 3분 정도로 줄었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사례가 있고요. 기존에는 파워포인트나 여러가지 보고 문서를 통해서 시각화를 하시죠. 문제점 발굴하고 대책 수립했다면 이제는 앞단에 데이터 전처리라던가 준비라던가 이런 부분이 필요 없이 다음날 아침이 되거나 다음 주가 되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반영돼서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업무 시스템이 고도화된 거죠. 그 다음에는 금융 서비스를 하는 기관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F기관이 특정 사업을 하신 게 뭐냐면 전국에 있는 지점과 ATM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서비스를 하자. 그래서 실제 사용자분들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지점과 ATM 인프라를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이 되겠죠. 예를 들면 인구가 많은데 적절히 ATM이나 지점이 펼쳐져 있는지 어떻게 보면 상권 분석도 약간 비슷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문의를 하셨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리포트를 저희랑 같이 만드셨어요. ATM 설치 현황이라던가 지역 기반 분석이라던가 인구 통계 기반 분석이라던가 기관별 분석 이런 부분들을 저희랑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ATM 지역 기반 분석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관을 찍고 들어왔을 때 이 기관이 ATM 대수가 얼마인지 이건 등수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로 이건 서울을 찍었습니다만 지역별로 해당 기관이 어떤 빈도로 인프라 운영하고 계시는지 차트도 놓고 도넛 차트도 놓고 다양하게 인구 통계적으로나 혹은 지역적으로나 실적을 보고 추이도 보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리포트를 만드셨고요. 더 깊게 들어가면 ATM 무인 민원 발급기 같은 경우에 위강도 좌표만 있으면 지도 서비스가 V월드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서비스가 있거든요. 바로 연결만 하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강남역 사거리, 선릉역 사거리 이런 부분들도 펼쳐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데이터를 얹어서 보면 더 좋겠습니다만 빈도라던가 거리라던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보셨던 다양한 측면의 시각화 리포트를 실제로 만드셨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제1, 2금융권에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서 활용하고 계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무 사용자 분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약간 대시보드로 만들어서 조금 더 고품질의 분석 서비스를 할까 말씀을 드렸는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실무자들이 IT나 외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내가 원하는 분석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민첩하게 대응이 되죠. 예를 들면 기관장님이 숙제를 주셨는데 외부 사람을 써야 돼요. 외부 사람은 또 비딩을 해야 되고 비딩해서 프로젝트 내야 되고 프로젝트 하면 로지나 데이터를 다 설명해야 되고 너무너무 길어지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가장 바람직한 거는 데이터도 내가 알고 있고 KPI 산식도 알고 있고 내가 BI 솔루션을 직접 만들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죠. 실무자 주도의 분석 환경을 고도하고자 하는 거를 기관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 중에 이 기관은 조금 특이하게 진행하셨어요. 설명을
설명을 드리자면 전체 43명의 직원들이 기초교육을 많이 수강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11개 부서를 찍어서 각 부서별로 1명에서 4명까지 담당자를 찍고 저희가 1대1로 붙었습니다. 부서별로. 다루는 데이터와 산식과 다르기 때문에 직접 붙어서 어떤 맥락이 필요한지 설명을 듣고 간단하게 만들어보고 직접 만드시는 걸 보조를 해보고 진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조금 보시게 되면 이건 조금 시점은 지났습니다만 코로나와 관련해서 해당 기관의 서비스 현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당연히 추이도 봐야 되겠지만 인프라 단으로 서비스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니면 인프라 단으로 탑 7과 바텀 7 어디가 좋아졌고 어디가 나빠졌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본인들의 서비스하는 시장이 어느 만큼 서비스 자체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보는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부서에 이제 계신데 여기는 오픈뱅킹을 주로 이제 관리하고 계시는 부서였던 것 같습니다. 오픈뱅킹 이용하는 고객이 어느 만큼 달라졌는지 고객의 구성이 달라지면 여러 가지 서비스로 차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이런 누적 바 차트를 놓고 특정 고객 세그먼트가 이게 연령대일 수도 있고 남녀일 수도 있고 소득 수준일 수도 있고 다양한 측면에서 추이를 이제 보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근호 차트와 면 차트까지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블로를 활용해서 업무를 보심에 있어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추가적인 니즈가 있으세요. 시각화도 좋은데 기관장님의 성향이나 입맛에 맞도록 추가적인 기능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요구사항들을 모아서 태블로 전용 웹포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거나 하면 시연도 드리고 추가적인 협업을 드릴 텐데 아마 주요한 컨셉으로는 보다 쉽게 쓸 수 있도록 메뉴도 쉽게 찾고 들어가고 데이터를 조금 더 활용하는데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아이디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회수하고 어느 만큼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 혹은 모바일이라던가 이제 외부 환경에서 쓸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스템들을 활용하기 위한 기능들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포털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화면을 스크린샷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메뉴 구조가 있습니다. 이 메뉴 구조는 전문가가 뭔가 작업할 필요가 없이 일반적인 사용자가 매일 쓰는 수준으로 편하게 설정만 하면 내가 1단계는 뭐고 그 밑으로 뭐가 들어갈 거야 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메뉴 구조가 생기고요. 메뉴를 누르게 되면 거기에 맞는 리포트가 뜨고 그 위에 탭 단위로 메뉴 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분석할 수 있고 그 위로는 검색할 수 있고 관리자 화면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태블로는 프로젝트라는 폴더의 개념을 쓰거든요. 상위 폴더가 있고 하위 폴더가 있고 문서가 있고 그 다음은 화면이 있는 쪽으로 점점 드릴다운해서 리포트를 보도록 되어 있는데 기관장님한테 폴더를 찾아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이게 말씀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메뉴 구조가 있고 클릭해서 드릴다운하고 해당하는 리포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색을 한다던가 설정된 리포트 명을 본다던가 즐겨찾기를 한다던가 로그 아웃에 대한 만료 시간을 표현한다던가 그 다음에 시작 화면 설정을 한다던가 혹은 이 화면에 대한 추가적인 조건을 설정한다던가 나는 A라는 카테고리로 항상 필터를 해서 보는데 이거를 매번 들어서 할 필요 없이 내가 들어오면 필터가 되도록 하고 싶어. 태블로도 비슷한 기능이 있습니다만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고요. 이 안에 있는 분석 결과물들은 태블로를 통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활용하기 위한 메뉴 구조와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기능들이 포탈의 주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싱글 사인을 한다던가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하는 추가적인 작업을 한다던가 메뉴 설정을 한다던가 사용자 관리를 한다던가 하는 기능들을 모아서 만든 것이 포탈이다. 태블로를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데 공유하거나 활용하는데 아쉬움이 있다 라고 하면 편하게 문의를 해주시면 포탈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작업할 수 있는지도 답변을 드리고 할 테니까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